네, 반갑습니다. 1월 2일 월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시장이 아주 지랄 같습니다. 그죠? 네, 이거는 뭐 요구를 좀 해줘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지랄 같고 개떡 같고 그지 같습니다. 자, 마감이 하락으로 전환이 됐는데 아침에 상승 출발했다가 오후에 점점점 나빠지더니 결국에는 하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거래량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더 악화됐을 거라 생각되고요. 또 이런 부분 속에서 중소형주들이 매도를 좀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만약에 오늘 대형주가 빠졌다라고 한다라면은 더 많이 하락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지금 중소형주 쪽으로 매도세가 좀 많이 쏠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외국인들은 순매수로 전환이 된 모습이었고요. 금융투자 쪽에서 매도가 좀 나왔지만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급만 봐서는 시장을 전체적으로 팔아먹었다라고 보기보다는 일단은 네, 이 구역이 좀 나눠진 것 같아요. 대형주 쪽에 대한 어떤 버팀, 대형주를 잡아놓고서 중소형주를 패버리니까 지수는 크게 밀리지 않는 상태에서 종목들의 낙폭은 굉장히 커졌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대형주보다 중소형주 쪽에 비중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내용이 상당히 나빴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좀 드네요. 기본적으로 오늘 시장은 뭐 코스닥이 1.15, 코스피는 0.48 이 정도 빠졌지만은 뭐 조금 많이 내려가신 분들은 2% 넘는 하락도 오늘은 계좌에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차트 보면서 설명을 좀 이어가도록 하죠. 장중 저점이 잡히는 듯 했다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부담을 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이게 12시경에 장중 저점이 잡혔습니다. 오늘 아침 시점에서는 반등이 좀 있었죠. 그러고 나서 주가 쭉 떨어지다가 뭐 이거는 뭐 아침 시점에서 나타나는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저점을 잡고 반등이 나가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약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밑으로 내렸다가 이제 반등을 시도했는데 다시 떨어진 모습. 그러니까 저점이 안 잡힌 거죠. 오늘 하루 종일 저점을 못 잡은 상태예요. 여기서는 저점을 잡아가고 있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면 여기서는 다시 이탈하게 되면서 지수를 망가뜨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크게 하락하지 않았죠. 시장이 마이너스권까지 간다는 것은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또 위안을 좀 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장중에는 0.6%까지 빠지게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그 근처에서 계속 놀았다는 이야기죠. 마지막에 좀 던지는 물량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부담이 좀 있었겠지만 자, 이렇다는 것은 대형주 쪽에서는 일단 잡아주는 현상이 좀 있었다는 이야기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저점을 좀 잡아준 모습이면 얘네들은 1시경에 잡힌 저점이 계속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계속 떨어진 모습들 이 모습이 좀 있었죠. 코스닥 쪽에서는 2차 전지만 오늘 반등세가 좀 보였고요. 그 외에는 지금 다 전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 코스닥 쪽 이런 쪽으로 많이 집어 던지는 모습이 좀 나타났다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많이 안 좋았었고요. 아침부터 안 좋았던 종목은 뭐 사실은 근데 아침부터 안 좋았던 종목은 그나마 좀 낫습니다. 왜냐하면 나빴던 애들은 그냥 그 상태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은 뭐 더 나빠지지 않는 그런 형태 아니면 올라가 버리거나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는데 그런 게 아닌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플러스 출발해 가지고 막 분위기 좋게 가다가 쭉 빠져버리니까 오늘 떨어진 거에다가 플러스 위쪽에 상승분까지 그대로 충격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되는 거죠. 오늘 거래량 되게 안 좋아요.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4조 2천억이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5조 1천억입니다. 그러니까 거래량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마무리되면 됐고요. 근데 신기한 거는 수급이 매도를 안 하고 있어요. 수급이 매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또 이상한 일이죠. 수급 보시면 외국인들은 순매수 전환됐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500억 정도 매도가 들어갔고요. 기관 쪽은 290억입니다. 실제로 따지고 보면은 보통 이제 코스닥이 많이 폭락할 때라든지 이럴 때는 1000억원, 2000억 정도까지도 팔았던 모습이 있었잖아요. 근데 500억 정도 팔았다고 해서 시장이 크게 흔들린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거래소 쪽은 순매수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연기금들이 매도가 나와 있는 상태인데 연기금들은 올해부터는 산다고 하지 않았나? 아무튼 그런 매도가 좀 있었고 금융투자가 지금 1600억 매도했는데 1600억 매도는 많은 게 아닙니다. 뭐 아시겠지만 일별 현황에서 우리가 금융투자 쪽 움직임 보시면 그동안 21일경부터 19일경부터 사들인 이 물량에 비해서 최근에 매도한 물량은 굉장히 작습니다. 28일날은 7600억 29일날은 5600억 지금 1월 2일날은 1600억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배당락에 대한 부분들은 29일까지 마무리된 거라 보시면 되는 거고 1월 2일날은 뭐 이 정도 파는 것은 그냥 아무 때나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태에서 놓고 본다라면
대형주 쪽에 대한 관점은 조금 여유 있게 봤고요. 그 다음에 중소형주 쪽은 막 집어 던지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것 쪽에는 또 개인들이 달라붙어서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시장에 대한 어떤 상승 관점을 조금 덜 하게 만들었다라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시총 상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총 상위 종목들 보시면 오늘은 네, 자동차 쪽 괜찮았죠. 현대차, 기아 상승폭을 좀 반납하긴 했습니다만 일단 상승폭 유지가 됐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라든지 SDI, LG와 하이닉스 시총 지금 9등까지는 쭉 상승하면서 플러스 기조가 유지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그 뒤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마이너스 나오지만 마이너스도 뭐 0. 몇 프로, 1%대 뭐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뒤로 넘어갔을 때 문제가 좀 커지죠. 한국전력이 오늘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침에 말씀드렸던 19,300원대까지 일단 내려간 모습인데 일단 지지선은 이 정도에서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반등을 좀 연결해보는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뭐 그 다음에 고려아연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포스코 케미칼 오늘 반등이 좀 있었죠. 자, 이렇게 본다면 또 뭐 크게 떨어진 종목들도 있었겠습니다만 그다지 또 크게 부담될 만한 내용도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락이 좀 우세했다라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을 조금 압박했다 정도로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인데 코스닥으로 넘어가게 되면 상황이 좀 달라져요. 지금 에코프로뱀하고 LNF 그다음에 에코프로 얘네들만 지금 반등이 나갔고요. 나머지는 다 전멸이죠. 특히 게임주들의 낙폭이 좀 컸었던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추가 하락이 계속 이어지는 모습들이 두 번째 판, 세 번째 판에도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이거나 소비주들이 코스닥 쪽에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 걔네들이 일제히 떨어지면서 분위기가 조금 안 좋아졌을 것이다 정도로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올라가는 데는 좀 많이 부침이 있었을 것이다 판단되는 모습이죠. 자, 개별주들 한번 볼게요. 개별주들 상승 같은 경우는 지금 PJ전자가 상한가, 벨로프, 유전, 경남제약, SAMG인가요? 네. 아무튼 얘네가 쌈지네요. 쌈지 엔터. 얘네들이 이제 상승하는 모습인데, 얘들은 지금 뭐 건드리 좀 애매한 부분이거나 신규 상장 이런 것들은 사실 뭐 건드릴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경남제약 이런 것들, 뭐 올라가서 이제 시총 1,000원 넘어가는 모습들.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이라, 상승에 대한 포인트가 그렇게까지, 네, 뭐 주목을 끌만한 그 내용은 아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미스터 블루라든지, 뭐 캐리소프트, 뭐 이런 종목들, 좀 시총이 작은 종목들 위주로 오늘 반등은 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쭉 보시면 오늘 상승폭이 2% 정도 됩니다. 나쁘지 않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잘 보시면 ETF가 대부분입니다. ETF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종목이 올라간 건 얼마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2% 미만으로 떨어져 내린 종목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올라간 종목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상승 포인트, 즉 뭐 플러스만 나왔다 하더라도 얘네들은 별표를 쳐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요. 오늘은 대체적으로 주가가 많이 내려갔다.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 이런 쪽이 아니면은 오늘 상승 기대하기 좀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자, 하락 쪽을 보게 되시면은요. 노블엠 NB라는 종목이 20% 떨어졌고요. 뭐 여기 지금 종목들이 많죠. 지금 ETF 하나도 없잖아요. 종목이 쭉 잡으면서 주가를 떨어뜨리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10% 넘는 종목들도 제법 많습니다. 20개 넘는 종목이 10% 이상 하락했고요. 뭐 그 아래쪽도 상당히 많은 편이고 아래쪽 쭉 내려가다 보면은 이제 4%대가 이제 하락의 상위권입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4지만 실질적으로는 플러스 1이나 0.5 정도에서 마이너스 4% 정도까지가 오늘의 시장 변동성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중소형주들 위주로 한 그런 하락이 제법 많이 들어갔을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좀 되겠죠. 자, 매매 동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기관 쪽 금융투자가 가장 궁금하겠죠. 얘네들은 ETF 쪽 매수가 좀 들어갔습니다. 근데 조금 특이한 거는요, 코덱스 200 시장을 샀어요. 인버스도 사긴 했습니다만 코덱스 200을 샀죠. 그 다음에 ETF 쪽으로 쭉 들어가니까 종목에는 사실적으로 이제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매수 관여를 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 금융투자 쪽에서 나오는 부분들은 시장이 오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특별하게 매수하고 싶은 종목은 없네요 라는 식의 느낌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시장을 전체적으로 사들이는 ETF 쪽에 관심을 좀 가졌던 부분이고요. 레버리지는 좀 팔았어요. 근데 그리고 삼성전자 매도 있고 뭐 등등등 있는데 실질적으로 매도가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매도 규모가 크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은 크게 부담될 건 없죠. 코덱스 200을 지금 사들였는데 이 물량보다도 레버리지를 더
조금밖에 안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걱정거리는 별로 없어요 라는 식의 느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수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기관 쪽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 고퍼스가 가장 이제 상승 위에 있는 모습이고요. 한국전력과 레버리지를 팔아먹는 모습. 얘네들은 뭐예요? 투신권이겠죠. 네, 투신권에서 한국전력을 팔아먹었을 거고, 연기금인가요? 고퍼스 누가 산 거예요? 은행? 고퍼스 산 놈 누구요? 나와. 사모펀드인가요? 네, 아닌데. 기타법인? 누구야? 외국인? 지자체? 누구요? 누가? 금융투자가 산 거죠. 네, 금융투자가. 그래서 기관 쪽에서 가장 많이 움직인 애들은 이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코덱스 200 같은 경우는 다른 쪽에서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묻히는 그런 모습이 좀 낫다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런데 팔아먹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위권에 있었다가 팔아먹는 형태의 모습으로 진행되었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이런 식인데, 야, 이렇게 되면은 사실 조금 답답하죠. 네. 왜냐면 기관들이 좀 방어를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매수를 잘 보시면 자동차 있었고요. 하이닉스 매수가 있어요. 하이닉스 매수. 그 다음에 ENM이라든지 이런 엔터 관련한 종목들 매수가 또 들어왔습니다. 나쁘지 않았던 얘기예요. 그런 모습이 좀 있었고, 팔아먹은 것은 삼성전자, 한국전력 등등등인데 물량의 차이가 좀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매도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에 주목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들 어땠을까요? 삼성전자, 포스코케미칼 팔아먹긴 했는데 자동차 많이 샀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도 샀네요. 기아, LNF, 네이버 등등등 시중 상위 쪽 하이닉스도 매수가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새 보게 되시면 삼성전자를 통해서 매도가 들어갔지만 대형주를 통해서 받아준 형태도 있었습니다. 특히 레버리지 순매수도 있어요. 뭐 물량이 많지 않지만 이런 모양새도 있다는 것은 매도도 많이 관여하지 않고 매수도 많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관망을 했다는 얘기죠. 관망했다는 얘기인데 중소형주가 많이 떨어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개인들이 많이 던지는 모습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시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개인들의 모양새들이 시장을 좀 끌어내리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졌다. 즉 투자 심리가 상당히 많이 나빠졌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나 기관 입장에서는 사실 뭐 공매도 때려놓은 상태에서 돈도 벌 수 있는 거고, 또 매수에 대한 포인트를 잡아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급할 게 하나도 없죠. 가격이 싸면 쌀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오늘 저런 거 있잖아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밑에까지 떨어다 다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싸게 나오면 좋은 거예요. 싸게 나오면. 뭔가 내가 살려고 마음 먹었는데 가격이 싸게 나왔어? 오케이, 땡큐. 이렇게 되는 부분이라서 이런 것들을 보고 있다라면은 개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도 아쉬울 게 없어요. 하나도 아쉬울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도 아쉬울 게 없기 때문에 개인들이 지금 던지든가 말든가 신경 쓰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아마 이런 부분들은 지금 뭐 미국 장이 오늘 또 휴장이잖아요. 그 다음에 중국이고 일본이고 오늘 다 쉬었어요. 우리나라 혼자서 지금 고군분투를 또 했던 모습인데, 내일 되면은 상황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일단 분위기는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쏟아진 이유가 도대체 뭔데?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주가가 떨어져야 될 이유, 뭐 경기 침체라든지 뭐 등등의 어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주가를 많이 뽑아내는 그런 형태의 모습은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그냥 가지고 있는 거, 에이 됐어, 올해부터는 주식 투자 안 할래 라는 식의 느낌들을 좀 가져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오늘은 일단 빨간색 양봉 무조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일까지 반등 나가고 분위기 좋아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안 났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주는 미국 시장이 반등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전약 후강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후반부에 실업률 지표가 많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긴축 우려감이 좀 줄어들고 하면 지수가 반등이 나오긴 하겠죠. 1월 효과를 일단 어떤 식으로 만들어가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지수가 이렇게 떨어져서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최대한 버티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지수가 뭐 2200을 깼느냐, 전저점을 깼느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겠는데, 문제는 깰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것을 끌어올릴 만한 어떤 소스나 효과들이 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개인들 물량을 뺏고 잡아 올라간다. 이것도 지금 중소형주 쪽에서는 그렇게 나타난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금융투자라든지 이런 쪽에서 매수가 강하게 들어와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 개입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내일까지는 관망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내일은 오전에 이런 부분이 연결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오후에 반등이 나가더라도 뭐 큰 폭의 반등 어렵겠죠. 2250 이 자리를 넘어가는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 그 포인트가 과연 나올 수 있을런지, 그게 내일은 관점이 좀 되겠습니다. 오늘은 뭐 요 정도 이야기 해드리고요. 이따가 저녁에요. 9시 유튜브에서만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9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또 시장에 대한 관점, 시장에 대한 이야기, 대응 전략들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저녁 9시에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